방문단의 그 확인하에 게스트분들께서는 마스크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이제 상영을 마쳐서 이 공간의 열기가 대단한데요. 관객분들의 관심과 또 이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인사 말씀 듣고 또 많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제 첫 상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감독님과 또 배우님들의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먼저 감독님,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 감독입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 재미있게 보신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저는 어제 봤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이준석 배우님 오늘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내내 중간부터 너무 많은 눈물이 나서 제가 출연하는데 저는 안 보이고 그냥 이 상황에 몰입이 돼서 마지막 순간 너무 많이 울어서 아마 계속 우는 소리 들린 게 아마 저일 거예요. 너무 잘 봤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요. 이 극장은 제가 여기서 뮤지컬을 많이 했던 극장이라 공연을 했던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또 다른 많은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설경구 부인 연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만 하고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허성태고요. 엄마 미안해, 얘기 안 하고 왔어. 네, 감독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영화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영화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정지영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좀 관심 있게 보신 관객분들이라면 이러한 방식의 어떤 작업들, 실화를 바탕으로 또 극화하고 또 극을 통해서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꾸준히 만드셨고 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작업을 해오셨던 감독님입니다. 이번 이 실화는 좀 어떻게 좀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각색과 각본을 쓰시고 또 완성이 이렇게 되셨을까?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네. 이 사건은 사건이 좀 시끄러웠죠. 그래서 대략 아는데 이 이야기를 다음 스토리 펀딩이라는 데서 연재를 했어요. 근데 그 연재된 이야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꽂혔냐면은 여러분이 보신 장면이 있어요. 이 신범과 소년들과의 대지신문 장면. 그 장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울컥하는 생각이 났고 바로 제가 배우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결국 그 지난번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지금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지난번 영화를 고발 영화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블랙번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고발 영화 비슷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건 그냥 고발 영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하여튼 보신 분들 각자가 다른 생각일 테니까 그건 차차히 들어보세요. 배우님들께는 관객분들께서 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기 뒤쪽에 계신 분,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고 감동적으로 봤는데 혹시 배우님들은 연기하면서 가장 감정적으로 제일 몰입되고 와닿았던 부분이 물론 다 와닿으셨겠지만 혹시 어느 부분이 가장 감정선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시인을 뭐 열심히 뭐 생각대로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는 모든 시를 하지만 저는 마지막 그 재판 장면이 많이 신경이 쓰였고 이게 어떤 감정으로 해야 되는지 감독님께서 그 마지막 재판장은 그 증인으로 잠깐 나가는 거에 거의 리액션만 있는데 그게 그냥 허투루 리액션이 아닐 것 같은데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죠. 그러고 했던 건데 그래서 뭐 아쉬운 점도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 감정, 그때 그 순간 포인트에 어떤 얼굴이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신경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나쁜 놈인 줄 알았습니다. 촬영하는 내내는 그런 뻔뻔한 그리고 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 배려 많은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갔을 때 아무도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자막을 보고 지금 현실과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나쁜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저라도 대신 죄송한 마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은데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는 이제 뭐 그래픽이나 이런 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진을 찍는 장면이었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들의 청춘이 나올 때 저들의 시간이나 청춘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찍을 때도 생각이 나고, 저 개인적으로 제 캐릭터는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물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당신의 뜻을 관철해봐라. 내가 반대만 하는 사람 같지만 그걸 밀어주는 장면에서 저는 많이 힘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힘주는 장면을 또 이런 캐릭터가 막 대놓고 하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흘리듯이 얼굴도 안 보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 재밌게 잘 찍었어요. 네.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오늘 진짜 1시간이라도 보려고 막 인천에서 미친 듯이 뛰어왔는데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춰가지고 어쨌든 저는 못 봤는데, 그 편집인지 모르겠지만 그 설경구 선배님하고 술자리에서 이제 뭐 옆 테이블에 이렇게 사람들 부딪히면서 자빠지고 했던 그 술취한 그때 경구 선배님께서 소맥을 진짜 한 잔 타주시면서 한 잔 마시고 하라고 너무나 그때 자유롭게 얘기했었고, 근데 매번 제 씬에서 애드립을 준비를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저쪽에 그 두 번째 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설경도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설경도 배우님의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예, 맞습니다. 마포중고 나왔습니다. 마포. 네. 몇 끼니?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사실적인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 영화를 다룰 때 특별히 더 주의해서 표현하거나 연기하시는 점이, 특별히 신경 쓰시는 점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의외로 그 실화가 바탕이 된 또 실존 인물이었던 작품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라든지. 근데 또 저는 어떤 오히려 좀
거기와 좀 거리를 두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만드는 창작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이걸 보기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막 찾아서 뭐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런 편이어서 그렇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그 연기하는 데 좀 방해가 되고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뭐 공공의적 찍을 때 그 경찰을 소개시켜줄까 강력제를 저는 참 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 소원 때도 그 실제 피해자분들 이렇게 만나나 그랬을 때도 그 생일 때도 그렇고 작품이 다 완성된 다음에 뵙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촬영할 때는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감독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이야말로 이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또 특히나 사회 어떤 뭐 고발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문제시 되는 것들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좀 뭔가 우리 사회를 좀 반추하게 하는 그런 실화들을 영화화하시는 그 작업들을 해오시면서 경계하시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작업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의 경우는 어떠셨을까요? 이번 작업은 비교적 그 사람들 다 만나보고 취재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만요. 예를 들면은 브로진 화살 보신 분, 브로진 화살. 네. 브로진 화살은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영화는 만들 때 스태프과 연기자들한테 이 영화를 찍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홍보도 일체 하지 말자. 끝날 때까지. 그 이유는 거기 실제 인물들이 나쁜 인물들이 있잖아요. 거기 안성기는 임성근, 이경영, 그 판사,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실존 인물인데 이걸 찍고 있는 거 알면은 누군가가 방해할 것 같아요. 문제제기를 하고 방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기자가,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만드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연기자들은 지장을 받아요. 조금 아까 설경구 씨가 실제 인물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창조된 인물로 그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그 실존 인물을 만나가지고 분석하고 또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만은 시나리오가 만든다면 연기자는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캐릭터에 자기가 얼마나 연기편을 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실존 인물을 만나면 좀 헷갈려요. 근데 이제 브로진 화살 경우는 만나지도 못하게 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방해가 영화 촬영이 끝날 때까지는 있으면 영화 연기자한테 지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판사 친구가 누가 안성기한테 요즘에 그런 영화 찍는다며 왜 그런 영화를 찍냐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성기가 연기하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네.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은 열심히 취재하고 연구하고 만들지만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작품도 취재는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연기자들한테 실존물을 만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기 뒤쪽에 뒤에서 세 번째 줄 흰색 티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영화 너무 잘 봤고 다른 배우님들 너무 팬인데 지금까지 찍으셨던 캐릭터들이랑 겹치는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설경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형사 역할, 유준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입는 역할, 엄혜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부인이나 이제 뒤에서 지지해주는 역할, 허성태 배우님께서는 의리 있는 역할 이런 걸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들이랑 이번에 찍은 영화랑 차별점을 두셨다면 혹시 있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시작한 게 감독님이랑 우연히 상가에서 만나서 뵙고 감독님이 강철중 같은 꼴통 경찰 한번 해야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 오히려 제가 했던 강철중을 좀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변화를 주는 건 16년 후의 모습을 좀 거기서 이제 변화를 주려고 했던 거고, 저는 애써 옛날 캐릭터를 일부러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혈질이고 뭐 미친 개라고 영화에서 나오지만 뭐 대본이 써준 거기에 이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모든 게 좌절된 후에 어떤 큰 벽을 느끼고서 그 섬으로 좌천되면서 그 이후의 모습을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비가 되게 좀 극명하게 좀 오히려 좀 대비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톤도 좀 많이 지쳐있는 톤으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고, 또 사실은 과거 장면을 먼저 찍고 현재 장면을 한 2주 정도 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PD분이 이종호 PD가 그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텀을 안 준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만 혼자 숙소에 남아가지고 매니저도 다 올려보내고 일주일 동안 뭐 굶으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재에 더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 오랜만에 양복 입은 한복도 많이 입었고 출입 입고 이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양복 입는 작품을 했었는데, 일단 정조 감독님과 작품을 꼭 같이 해보고 싶었고, 감독님 역시 같이 하면서 이 감독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느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찰서 고문하는 장면이 어떤 지하실이 있었고, 이제 1층, 2층에 감독님이 세팅이 돼 있었고, 저희는 지하에 세팅이 돼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저희한테 다 얘기해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힘드시잖아요, 감독님. 계단에 다 올라가시면. 그래서 이제 좀 내려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감독님이 준사 그거 하다가 잠깐 기다려. 그래서 아니 그 감독님 지금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 갈게. 그래서 감독님 다시 오지 마세요. 좀 힘드신데 또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감독님 그런데 다시 또 컷한 다음에 또 내려와 주셔서, 사실 그 계단을 계속 내리고 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전기도 있고 얼마든지 조연출 친구들한테 연결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전기 놓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감독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내려오셔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면서 가는 모습 보고, 그 촬영이 끝난 다음에 백팩 메시고 혼자 터덜터덜 걸으면서 가시는 모습 보면서 이분은 영화 진정한 감독님이시고 예술가이시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 네, 느꼈고, 촬영 끝난 내내도 너무 감독님이랑 함께했던 작품이 좋게 느껴졌고, 오늘 영화 보면서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감독님과 좋은 어른과 함께 작품을 했구나. 이 기억이 오랫동안 지쳐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순간 되게 너무 좋은 기분입니다. 네. 저는 부인 많이 해봤지만 설경구 부인이 처음입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형사계에 있고 남자 세계에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인과의 관계가 그래도 좀 잘 보였으면 해서, 가장 힘있게 한 장면은 마지막에 뽀뽀신을 제가 선배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고 없는 장면이었는데 저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는데 입에 못하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저는 생각한 게 부인이 원래 그 황반장 모델이 되셨던 실제 인물도 부인께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모든 위대한 사람한테는 위대한 부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력자의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유일한 같은 편이지만 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는 미친 개라고도 불리고 어디서는 좀 꼴통같이 보이고 못 건드리는 사람이지만 부인은 야라고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거 중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많이 잘려나간 분이 많아서 거기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강도판이 나오는 걸로. 네, 저는 주로 주인공과 의리가 없었는데 아마 최근에 아다마스라는 드라마를 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의리가 있는 조력자였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청률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근데 사실 우리 소년들 촬영할 때 정확히 중복됐던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보면 아시겠지만 저게 덕수의 몸입니다. 근데 이제 대전에 가서 덕수 연기할 때는 이제 빌런이고 저기 전주에 와서 여기서 연기할 때는 또 이제 어떤 나사빠진 인간인데 근데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저는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덕수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성격에 더 가까운 인물은 여기 소년들에 나오는 그 사이클이 더 가까워서 오히려 더 편했고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나 다른 그리고 차별점이 있는가? 네? 좀 다른 차별점을 넘겨주시면 다른 차별점이요? 네. 기존의 역할. 전라도 사투리를 처음 해봤고 이제 뭐 수업도 받았고 이제 또 주변 동료들한테 많이 도움을 구했는데 우선 근데 정말 경구 선배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되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오히려 진짜 저는 놓고 연기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했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관객분들의 마음에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저는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여기 그 안경 쓰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앞쪽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정지영 감독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2000년대 실제 진범을 한 번 잡을 기회를 놓치고 좌천된 황 반장님 그분이 가족들과 이제 이사 트럭을 같이 타고 근데 그 뒤에 우리 슈퍼 아줌마가 뛰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뭐랄까 저도 같이 좌절감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 장면을 혹시 더 특별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도 조금 줄였어요. 찍은 거에 비해서는. 거기에 그게 들어갔으면 오히려 영화가 더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섬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딸이 아니 맨날 전주로 간다더니 섬으로 가냐고 무슨 불평을 하는데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딸은 원래 아빠가 미친 개로서 상당히 신나는 활발한 형사하고 인정받는 형사로 생각했답니다. 변명은 그렇지만. 근데 쫓겨가는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를 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 정서에 더 다가갔을 텐데 약간 손해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지만 그 장면은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기 뒤쪽에 지금 검은색 옷을 입으신 네네. 네, 질문을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완전 고구마였는데 나중에 사이다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리를 적어놔가지고 잠시만요.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면에서 그 관객들에게 와닿게 하는 부분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전달하고자 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들께는 영화를 찍기 전에 이 사건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읽을 때 이미 다른 그것이 알고 싶다든가 많이 소개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을 내가 거기서 봤을 뿐이지, 사우스트리에서 봤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장면에서 내가 이제 이것을 영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여기서 비밀을 하나 얘기하면은 황반장은 다른 사건에서 빌려온 인물입니다. 이 영화의 이 실제 사건에서는 황반장은 존재가 다릅니다. 다른 사건, 같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인데 다른 재심 사건이 있었어요. 그 황반장이 바로 신범을 잡아서 추적하다가 고위 간부들한테 잘려서 섬으로 갔다가 나중에 팔출 소장으로 퇴직하거든요. 거기서 빌려왔고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분이 좀 이제 영화를 이제 누군가가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을 신경을 썼고 특히 아이들의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제목을 소년들이라고 일부러 썼어요. 안타깝게도 소년들이 마치 어디 관계가 있나 그 소년들이 조금 그것도 정리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 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예, 알고 있었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자주 보는 편이어서 알고 있었고 그 영화 하기 전에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현장 검증할 때 경찰이 이렇게 소년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시키면서 현장 검증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저 영화에도 나오죠. 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촌오거리 사건이랑 이 삼례 슈퍼 사건이라고 헷갈리는 분이 있으신데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황반장님은 약촌오거리를 해결하셨던 분이시고 거기서 이제 그분도 제가 뵀었었는데 아까 연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분이 정말 여정부처럼 하라고 해가지고 힘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충만 알고 있었어요.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자세하게 찾아보고 깜짝 놀랐던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99년이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인데 그때만 해도 제 생각은 그런 인권 유린이나 이런 사건들은 뭐 군부 독재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99년에 제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 했던 그 시기라는 게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저는 99년도에 군 복무 중이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저희 시간이 어느덧 좀 흘러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뭔가 이 영화가 또 오늘 이 관객분들의 힘을 얻어서 이후에도 또 극장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관객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석준 배우님, 네. 비록 오늘 영화도 못 보셨지만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이런 의미 있는 영화들이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토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소문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영화처럼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고요. 아직 개봉 날짜는 안 잡혔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개봉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아니면 좀 아쉬웠었더라도 좀 좋은 글을 지금부터 좀 부지런히 올려주시면 홍보 좀 많이 지금부터 시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허성태 씨가 오늘 못 오는 스케줄이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순수하고. 성태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네? 네, 이게 어제 이후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시사, 일반 시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딱 두 번째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입니다. 이 좋은 영화를 봤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나중에 개봉할 때 열심히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이 공간에서 이 뜨거운 열기로 영화 함께 봐주신 끝까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열기 그대로 영화 소년들이 잘 받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 또한 바라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끄는 거였지? 미친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